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병대가 최전방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시자원 동원 업무에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은 최근 7차 당대회를 마친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과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병대에서는 지난 12일 서북도서 최전방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두현 중사가 전합니다.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실시한 이번 훈련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이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해온 상황을 가정해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에 해병대는 북한의 도발 원점으로 설정된 지점을 향해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구룡을 투입해 포탄 4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훈련에 투입된 구룡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도서에 배치됐습니다. 최대 사거리 36km로 북한의 122mm 방사포에 대응하는 무기입니다. 18초 만에 36발을 발사하며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기동력 또한 우수합니다. 세대의 구룡이 일제 사격하면 탄두에서 16,000개의 파편이 형성돼 축구장 5개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을 타격하는 화력의 정밀도를 높였다며 북한군이 서북도서 해역에서 무모한 도발을 걸어올 경우 처절하게 응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분기마다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서해 NLL 해역에서는 꽃게철을 맞아 북한과 중국 어선의 조업이 활발해지고 있어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미 통신부대 장병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함께 유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화생방 체험과 기마 전투 등 다양한 훈련을 소화하며 전우회를 키웠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한미 장병들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화생방 교장으로 향합니다. 장비 작동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어두운 교장 안으로 들어서는 한미 장병들. 미군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접해보는 훈련이지만 우리 군 장병들과 하나가 돼 극복해냅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예하 60정보통신 운용대대와 미 1통신여단 예하 41통신대대 장병 110여 명이 지난 9일부터 닷새 동안 유격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유격훈련간 한미 통신부대가 한국군 유격훈련에 함께 함으로써 평소 업무 협조에 추가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전우회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국군이 혼합으로 조를 편성해 기마 전투를 선보였습니다. 상대의 모자를 빼앗기 위해 힘을 합하는 장병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승리한 팀은 함께 해냈다는 값진 경험을 몸소 체험합니다. 이를 통해 부대별 단결력을 강화하고 양국 장병들이 전우회를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It's outstanding to get to work with the ROK counterparts one-on-one. It's been a pleasure. They've been really welcoming to the U.S. soldiers, and the training is really intense and really hard, but we enjoy it. 양국 통신부대는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자매 결연을 맺고 2013년부터 매년 미 통신여단 장병들도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이번 유격훈련을 통해 서로의 군 문화를 이해하는 한편 극한 상황에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가 자원 동원 분야에서의 부처 간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한 동원 업무 발전 정부 합동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12일과 13일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콘도에서 열린 이번 토의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후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됐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참석 대상을 관련 부처 외에 17개 광역시도 관계관까지 확대 개최했습니다.
1일차인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동원자원 주무부처들이 내년도 전시 군동원 소요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하고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동원 분야 업무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2일차인 최전방 안보 현장 견학을 통해 안보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동원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토의가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2일 우수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방벤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자 민간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발비와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벤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으로 현재 18개의 과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품원은 12일 우수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방벤처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소개와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요령, 지원 과정 자금 활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좀 더 많은 민간 기술이 국방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도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방벤처 지원 사업은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육군 25사단 용사들과 지역 청소년들 간의 학습 멘토링이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스승과 제자의 만남,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과 후 저녁 시간, 학생들이 3, 4, 5 무리지어 파주시 적성면 사무소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군인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는 군 학습 멘토링 공부 공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민통선 접경 지역 적성면. 이 지역 삼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육군 25사단 천둥 포병대대 용사들이 나섰습니다. 군 학습 멘토링의 시작은 4년 전. 한 청소년을 돕고자 면사무소와 복지관, 주민자치위원회, 삼광고, 부대가 함께 구상해 만든 활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으로 시작했던 멘토링은 꾸준히 이어져 올 초 3번째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는 군인 선생님 4명과 삼광고 학생 13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군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학습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진로 고민과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게 없어서 공부할 곳이 없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직접 모셔서 해주시니까 모르는 것도 질문할 수 있고 막 진로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성적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또 군인 선생님들 맨날 훈련 받고 힘드신데 와주셔서 이렇게 맨날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학습 멘토링을 받은 학생들은 38명. 이들 모두 대학에 진학했고 군인 자원봉사자들은 수차례 파주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멘토링 현장을 찾은 올해 졸업생 박희재 군은 군인 선생님과의 만남이 진로 결정과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멘토링에 참가하는 용사들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개인 휴식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작은 재능을 지역민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성적이 올랐다는 말을 해줄 때마다 이렇게 와서 하길 잘했다는 식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게 멘토링이라는 군대 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제 실력을 썩히지 않고 여기서도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단순한 대민 지원을 넘어선 군인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감이 민관군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2일 야전군사령부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역 학교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군 장병들과 학교에 자녀를 둔 군 간부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병영 리포트, 오늘은 육군 1야전군사령부 한영구 중위가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저마다 준비한 카네이션을 들고 설레는 마음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문학대가 연주하는 스승의 노래에 맞춰 장병들과 간부들이 준비한 카네이션을 선생님들에게 달아줍니다. 육군 1 야전군사령부는 군인가족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군악대와 의장대, 태권도 시범단 등의 공연을 선보이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공연에 학생들만큼 선생님들도 공연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올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 3회씩 지역 어린이들에게 부대 개방 행사를 열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체험활동,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 지역 노인정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5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한영구입니다. 레바논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가 현지 주민들이 키우는 가축 2만여 두 진료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가축 2만여 두 진료 기록은 2007년 7월 동명부대가 파병된 이후 9년여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동명부대 관계자는 레바논에서는 농가별로 젖소와 양, 염소 등을 사육하는데 현지에는 가축을 진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드물어서 가축들이 치료의 때를 놓칠 때가 많다며 일주일에 2-3번 있는 수의장교의 순회진료를 반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바논에 있는 40개 파병국 중 수의장교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인도, 스페인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한편 동명부대는 가축을 위한 순회진료와 함께 마을과 축사의 방역도 병행하며 성공적인 민군작전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가운데 제7차 당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본 당대회를 앞두고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로 맞서는 강대치가 계속되면서 긴장이 크게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근본 당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차 핵실험을 비롯한 핵 전력 증강 노력을 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하면서 2013년에 채택된 핵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선군 정치가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구호였다면 선핵 정치는 김정은 시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으로 지칭하면서도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남측을 겨냥하여 핵 미사일을 앞세워 무력 시위에 나섰던 점을 감안한다면 당대회에서의 남북 대화 제의는 선전 공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재개된 대북 심리전 방송 중지가 남북 군사회담 제안의 진짜 목적으로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입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근본 당대회에서 핵 위협 수위를 높여왔던 연초와 비교해 볼 때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준비하면서도 실제 핵실험은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당분간은 북핵 외교 움직임을 지켜보는 가운데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초점을 흐리게 하는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대화 재개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적극적인 대화 공세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물질 비확산과 핵 선제 타격 배제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한미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대화를 위한 물밑 접촉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과거 6자 회담 시절의 북핵 외교의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비핵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70일 전투처럼 주민들을 쥐어짜므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외부의 도움 없이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 개발은 실현 불가능한 청사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김정은이 근본 당대회 기간 동안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여 세계적 추세를 따른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상당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왔던 기존 대외 정책을 노선을 되풀이함으로써 북한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미약할수록 핵과 미사일 앞세운 군사 도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비쳤지만 이전처럼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불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아이들의 뒷좌석 안전띠 반드시 매주시나요? 뒷좌석이니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뒷좌석도 결코 안전하지 않죠. 물론입니다. 뒷좌석 안전띠를 안 맬 경우 치사율을 보면 맸을 때보다 3.7배나 증가하고요. 동승자 사망률도 최대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라면 카시트 안전띠도 꼭 챙겨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말은 석가탄신일 행사 등으로 나들이 차량이 있겠지만 연휴였던 지난 주말보다는 한결 원활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20분, 강릉까지는 3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조금쯤, 남사에서 천안 구간 가장 어렵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연휴 동안 중단됐던 도로 개량 공사가 재개되면서 산곡에서 중부 3터널 구간 많이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동군포에서 신갈, 새마을 구간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요일 돌아오는 길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4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50분 정도로 내려갈 때보다 조금 더 어렵겠습니다. 정체 구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는 북촌안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 정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여주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 많이 밀리다 밤 10시쯤 풀리겠습니다. 네, 초여름 같은 날씨에 에어컨 많이 트실 텐데요. 사용하다 보면 안 좋은 냄새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도착 5분 전에 에어컨을 끄고 외기 유인 모드로 송풍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 내부를 말려주면 악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좋은 팁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 예보였습니다. 해병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도서 최전방인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